예, 이번 시간에는 152페이지 2 전반사와 강통신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파동의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무선 통신을 발명한 물리학자 마르코니는 영국에서 3,000km 떨어진 미국까지 무선 통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직진하는 전파가 미국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파는 성공적으로 미국 안테나에 수신되었다. 전파가 어떻게 휘어진 경로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영국이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가 있으면 영국에 이제 안테나가 있을 겁니다. 영국에 안테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구에서 전파가 발생을 하면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게 직진을 하게 되면 시선의 한계로 이렇게 지평선을 쭉 주면 이렇게 수평선이든지 요 뒤쪽에 있는 이런 미국에 있는 안테나의 경우는 전파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대기권을 지나가면서 이게 휘어진 거겠죠. 휘어졌습니다. 휘어지거나 반사되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전반사라는 겁니다. 전반사라는 걸 요걸 하기 전에 파동의 경우는 매질을 따라 진동이 퍼져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갈 겁니다.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매질, 그래서 매질 1이랑 매질 2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질 1이랑 매질 2의 경우는 여기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 진행되어져 나가는 진행 방향이 어떻게 꺾일 거예요. 이렇게 꺾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매질 1 그리고 매질 2라고 얘기하면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선, 요 선을 뭐라고 얘기했지? 법선이라고 얘기했죠. 법선과 이렇게 쭉 만나서 이렇게 입사하는 파동, 그래서 요거 입사파라고 얘기를 하면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선과 여기서 이제 다른 매질이니까 꺾여져 들어가겠지.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요게 입사각이랑 요 튀어져 나갈 때 굴절각이라고 얘기하면 표시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경우도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땐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질 2에서 1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입사각이랑 이제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사각이 무조건 크진 않아요. 그때 틀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동이 매질이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굴절의 경우만 있냐? 이건 아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매질의 경계면서 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면 반사파라고 얘기하죠. 꺾어져 들어가는 건 굴절파. 그래서 법선과 반사파와 이루는 각도, 이걸 뭐라고 하면 반사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하는 파동이 매질의 경계면서 만나게 되면 반사파와 굴절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둘로 나뉘어진다는 얘기는 무언가로 이제 원래 10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굴절파가 10이라고 하면 이쪽이 90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쪽이 9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절파, 반사파 비슷한 여러분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뉘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 교실에서 예를 들면 우리 밖의 풍경을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밖의 풍경도 보이는데 또 요 안에 있는 풍경도 보이죠. 그래서 반사와 굴절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질의 다른 경계면에서 반사파도 있고 굴절파, 그래서 굴절파를 이렇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쌤이 지금 여기서 입사파 굴절파를 얘기했는데
요 입사파에서 굴절파를 비교하면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경우는 보면 입사각이 항상 굴절각에서보다 이제 더 큽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그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매질 2에서의 속도보다 이게 더 클 때, 이제 입사각이랑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각이 있으면 무조건 반사각도 있고 굴절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소환매질, 미란매질이라고도 하는데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미란매질로 갈 때는 소환매질, 흔히 소환매질, 요거 미란매질이라고 얘기하면 소환매질에서 미란매질로 갈 때는 항상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매질 1이랑 매질 2, 그래서 똑같이 소환매질, 요거 미란매질은 똑같은데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한 선, 법선. 그런데 요번에는 어디에서 진행되어졌냐면 미란매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입사각. 미란매질, 소환매질이니까 요가 속도가 속도가 느리고요. 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절각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굴절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를 예를 들면 계속 입사각을 좀 더 키워봅시다. 그래서 입사각을 지금 이제 요 각도가 아니고 좀 더 키워서 이렇게 각도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 되면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봅시다.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입사파가 있으면 반사파, 굴절파 있어. 그러면 요 입사파의 경우는 입사파 있으니까 굴절파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뭐가 있어? 각해서 반사파. 그래서 굴절파, 입사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는 반사파와 굴절파로 일단 나뉘어집니다. 똑같아. 요 위의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입사각을 조금 더 키워봅시다. 키워버리면 어느 순간 돼버리면 매질 1이랑 매질 2는 똑같은데 경계면, 법선 이렇게 되는데 파동을 입사시키면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각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90도의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90도의 굴절파의 경우는 요 90도의 파와 매질의 경계면을 타고 굴절파가 진행되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똑같이 반사파, 입사파, 반사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파동이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면 그때까지 90도가 돼버리면 이때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뭐 10, 90, 90, 10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사파의 입사각이 굴절각의 굴절파의 각도가 90도보다 더 커버리면 일어나는 겁니다. 커버리면 굴절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굴절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표면을 타고 나가는 파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지고 있던 게 그대로 다 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각이 돼버리면 굴절파의 경우는 발생한 굴절파까지 임계각까지는 이제 굴절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사파도 존재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계각일 때는 굴절파, 반사파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커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굴절파가 없어져. 그러니까 뭐야? 반사파만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전체가 그대로 다 반사파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전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밀한 매질에서 어디? 소한 매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거, 밀도가 작은 거 상대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밀소가 조금 뭐 이해하기 뭐 적응하기 힘든다 그러면 소리가 느린 곳에서 소리가 빠른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임계각일 때는 일단 굴절파가 있으니까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sin IC 임계각의 경우는 N1분의 N2, 그래서 매질 1에서의 굴절률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굴절률. 요 N1이랑 N2의 경우는 N1, 2가 없으니까 뭐냐면 절대 굴절률이죠. 절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하면 진공에서 매질 1으로 갈 때의 굴절률, 진공에서 매질 2로 갈 때의 굴절률,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유리의 굴절률을 1.5로 유리에서 공기로 빛을 할 때 임계각은 42도. 다시 말하면 42도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직각 프리즘의 경우 직각 프리즘의 공기에서 유리로 빨간 레드 레이저를 이제 입사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직각 프리즘이니까 여기에 45도니까 이렇게 법선을 그어버리면 법선과 입사각의 이루는 각도는 몇 도니? 45도죠. 그런데 임계각이 42도인데 45도로 집어넣으면 다시 말해 전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다 거울 놔두는 거랑 유리 놔두는 거랑 프리즘 놔두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유리에서도 유리를 놔둬도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즘을 일어나도 반사 일어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프리즘을 놔둬버리면 전체가 다 반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반사가 일어나. 근데 여기다 거울을 둬버리면 경계면에서 튀어나올 때 여기에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이 일어난다는 얘기, 여기서 반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굴절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뒤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밝기보다 원래 색이보다 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는 까닭을 굴절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보자. 요 부분이죠. 밀에서 소로 갈 때는 일어나야 했는데 소에서 밀로 갈 때는 일어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에서 밀로 갈 땐, 공기에서 물로 갈 땐 굴절각이 90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응용하냐라고 얘기하면 봅시다. 이쪽에 보면 빛이 전반사할 때는 굴절되어 빠져나가는 빛이 없이 모두 반사된다. 이러한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손실을 없이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전반사 현상을 위하여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프리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관측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보게 되면 직각 프리즘이니까 좀 전에 45도라고 했으니까 튕기고 여기의 경우는 이쪽으로 튕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주황색은 100%볼 테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경우는 소에서 밀로 가니까 굴절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 관측 방향에서 보면 주황색, 이거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거 뭐야? 젤리인가? 빨간색 젤리도 보이고요. 무슨 색 젤리도 보여? 이거 뭐야? 주황색 젤리, 노란색 젤리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볼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젤리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노란색 젤리. 이렇게 하니까 주황색 젤리랑 노란색 젤리가 둘 다 보이겠죠. 그럼 어느 게 더 잘 보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그렇게 했고요. 덮개유리의 전반사의 경우 덮개유리를 위에다 이제 올려놔. 그러면
덮개에 유리를 붙이면 유리의 경우는 보게 되면 밖에 창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리라는 규소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에 의해서 이제 점점 앞에다 무언가를 쌓고 그러니까 점점 많이 쌓게 되면 이제 잘 안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50개 육기를 덜어가지고 옆에서 수직한 점 옆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비스듬히 봅니다. 비스듬히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빛이 튕기고 전반전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실험은 실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쌍안경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냐라고 얘기하면 쌍안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그 앞에다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초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빛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충분한 거리가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망원경의 경우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쌍안경의 경우는 어떤 원리로 줄여주냐면 그 안에서 빛을 이렇게 꿀꺽 빛의 경로를 왔다 갔다 하게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길이보다 훨씬 더 어떻게 짧아지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에 가는 길이를 상대적으로 원래 길이보다 이제 원래 망원경의 길이보다 좀 더 단축시켰죠. 그래서 이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카메라들도 렌즈 안에 사진기 내부에다가 이런 전반사 프리즘을 집어넣어서요. 조금 더 그 초점 거리를 멀게 또는 가깝게 이제 변화시키는 거고요. 거울에 의한 빛의 반사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가끔씩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딱 탔더니 내 옆에 나 있고 내 옆에 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반대쪽 거울이 계속 튕겨서 나와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냐면 한 10명, 11명, 12명 그 옆쪽에 쫙 쌓이는 거 보면 그 뒤에 보면 요 사진에서도 그런데 점점 뿌얘집니다. 유리 색깔에 좀 더 가까워서 점점 뿌려져. 작아지기도 한데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곳의 경우는 빛의 손실이 되죠.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전반사를 이용하게 되면 손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가 멀리까지 보존되는 거고요. 위쪽에 보면 다이아몬드의 전반소입니다. 다이아몬드 비쌀까요? 쌀까요?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요거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요거 이게 모양이나 그런 생김을 따져보면 유리랑 비슷할 거야. 유리 조각 같은 경우는 비쌀 겁니다. 근데 유리는 싸고 다이아몬드는 비싸고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강도도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더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요 안에 굴절률이 상당히 큽니다. 2.4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4 정도 되니까 임계각이 무지하게 작아. 그러니까 들어온 빛이 거의 대부분에서 그대로 다 나갑니다. 들어온 빛이 다 나가니까 원래 들어온 빛의 방향 들어온 약이 100이라고 하면 100만큼 그대로 다 튕겨주니까 훨씬 더 밝게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귀금속이 될 수 있는 원리일 테고요. 그 다음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광섬유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코어나 클레이딩, 그래서 내부에 코어 미라매질을 집어넣고요. 클레이딩 겉에 부분에 이제 소환매질로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미란매질에서 소환매질로 가게 되는 조건 첫 번째에다가 입사각이 임계각이 클 때 그래서 임계각을 깊이 스듬에 쏴주면 이 안에서 튕겨져 멀리까지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게 광섬유인데 광섬유가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광섬유가 있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신호를 전달을 했냐라고 하면 전자의 이동 그래서 구리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모르스부처럼 똥똥똥 10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구리의 경우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신호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신호 증폭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광섬유의 경우는 보내준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전체 반사에 의해서 그대로 100이라는 에너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신호의 손실 없이 전달이 가능한 거겠죠. 그런 것들이 강동진 체험하기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조절되는 와이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반사되어서 나오는 양이 일정하면 깨끗한 유리구나. 근데 앞에 유리 물방울이 쏘이게 되면 물발이 있게 되면 물방울 쪽으로 이제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이 일어나니까 가지고 에너지가 100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바깥쪽에 유리창 바깥에 무언가 물방울이 묻어 있구나. 그래서 많이 묻어 있게 되면 굴절이 많이 일어나니까 채집되는 빛의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퍼를 좀 더 많이 굴려주고요. 상대적으로 맑은 날엔 돌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으면 비에 오는 양에 따라 빨리 돌려주기도 하고 천천히 돌려주기도 그리고 멈춰주기도 하는 그런 원리를 하겠죠. 그래서 광통신의 빛의 신호의 전달 과정을 보면 컴퓨터 사용하면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면 아파트나 이런데 아래쪽에 광 케이블을 통해서 광단자 랜 케이블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쪽에 가 보면 광송신기가 있습니다. 광섬유를 통해서 거기서 멀리 서버나 이런 데까지 이제 광통신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는 신호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봅시다. 만약 공사 중에 요게 광섬유가 하나 끊어져. 만약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면 그냥 전선 읽듯이 그냥 이렇게 꼬여주면 돼. 근데 얘는 끊어지면 어떻게 되니?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리면 요 양쪽 코드를 끊어내고 다시 그 부분을 광섬유로 또 연결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통신에도 응용된다는 걸 알아봤고요. 소단한 마무리하기, 내용 정리하기는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